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희정. 남편과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결혼했고 시댁과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자연히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을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임신이 되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다. 재작년 3살 많던 남편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옛날부터 간이 센 음식을 좋아했던 남편은 자반연어도 소금을 더 뿌려 굽고 말린 정갱이도 소금을 더 뿌려 먹는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팍팍 뿌려 먹는 건 기본, 간장도 콸콸 들이붓는다. 보는 것만으로 내 입에 짠 기운이 맴돌았다. 기름진 돈코츠 라멘에는 마늘간장을 아낌없이 들이부어 먹고 국물은 밥을 말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버린다. 혈압이 높았기에 뇌경색 같은 큰 병이 와도 난 몰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싱겁게 먹는 게 어때? 라며 평소에 계속 주의를 줬지만 속이에 경일 끼였다. 시끄러! 난 싫은 일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오잖아. 음식만큼은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해줘. 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음식간을 항상 싱겁게 했다. 하지만 매번 저런 식이라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결혼 3년째부터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냅뒀다.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시끄러! 상관하지 마! 라고 해서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남편의 잦은 정근으로 알바밖에 할 수 없었던 나는 집안일의 90%를 도맡아 있었다. 남편이 항상 저런 식이라 쉬는 날 먹는 밥만큼은 각자 취향대로 먹자고 했더니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KFC, 빅맥 같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신음하더니 구급차 좀 불러줘! 라고 소리쳤다. 예사롭지 않던 남편의 모습에 나는 당황하며 구급차를 불렀다. 심근경색이었다. 심장 주변에 스텐스를 4개나 박았고 한 달간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직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짜증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라 그런 줄 알았다. 퇴원 후엔 본인도 조심하겠지 싶어서 저염식 요리책을 사와 공부도 했었다. 근데 퇴원 후 남편이 돌변한 이유를 알고 깜놀 간호사에게 아내분이 정말 침착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게 이유였다. 바보 같기는. 넌 분명 속으로 거봐 내가 조심하랬지? 라고 생각했을 거야. 남편이 사경을 헤맬 때 너의 진짜 본성이 나온 거라고 이 매정한 여편네야! 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은 저녁. 수술실 앞은 어둡고 적막했다.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나 혼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가끔씩 허둥대는 소리가 들려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초조하고 무서웠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시어머니께도 연락했는데 심근경색? 그 젊은 나이에? 네가 밥을 대충 차려줘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기면 다 네 탓이다. 네가 다 책임져! 라고 혼만 났다. 전화를 끊은 후 서럽게 울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나쁜 식습관을 눈 감아준 게 누군데. 이 식습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걘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겼으면서 내가 침착해 보였던 건 만일의 상황까지 각오하던 중 수술실에서 무사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된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며 따지니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후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계속 커져만 갔다. 적어도 네가 계속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정말 미안해. 라는 사과라도 해줬다면 앞으로는 조심하자. 우리 같이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해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부부끼리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전과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게 됐고 대화도 줄었다. 설날에 시댁에 가자고 하길래 혼자 가. 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이번 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돼서였다. 결정적으로 그때 생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에 가게 됐는데 나 혼자 보내는 설날도 나름대로 즐거웠다. 1월 3일에 집에 온 남편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골든 위크 때는 같이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라고 해서 가겠다는 말은 못해. 그때가 돼봐야 알아. 라고 했더니 적당히 좀 해. 나 참 여자들 뒤끝하고는. 라고 했다. 여자들 뒤끝이 심하다는 착각이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을 텐데? 난 일방적으로 모욕까지 당했는데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못 받았거든? 라고 말했더니 또 아무 말이 없었다.
입장이 불리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무는 게 특기구나 라고 했더니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사이가 틀어지고부터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마음 한켠으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나는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을 했다. 남은 몇십 년의 인생을 이 남자와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도 식었는데 자업자득으로 이런 사달이 난 남편에게 저염식 요리를 해주기가 솔직히 귀찮았다. 나는 일반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현재는 무직이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그리 늦은 나이도 아니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의 이런 반응이 예상 바뀐 듯했다. 장거리 연애로 직장도 그만뒀고 7년의 결혼 생활 중에 정근도 2번이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알바만 했었다. 남편의 월급도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사정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 40에 직장도 없던 내가 남편을 붙잡을 거라고 생각한 듯 싶다. 직종을 따지지 않는다면 일은 얼마든지 있을 거고 내 고향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도 아니었다. 지금처럼 불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 헤어집시다.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다.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자 이혼을 하고자 했던 내 마음이 더 확고해졌다. 이혼 서류를 가져온 건 당신이잖아. 왜 자꾸 시간을 끄는 건데? 나는 남편을 도발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이혼하기에는 연말이라 너무 바쁘잖아. 골든위크 때 우리 부모님 집에서 천천히 이야기 좀 해보고 그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며 요리조리 말을 돌렸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애초에 골든위크 때 시댁엔 가기 싫다고 얘기했잖아. 도대체 뭘 들었어? 그리고 이혼 서류는 당신이 가져온 거야. 알겠어? 이혼 서류는 본인이 가져왔으면서 내가 사인하니까 질질 끄는 작전을 쓰다니. 남편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다. 한심한 남자. 그 이후로도 속에 담아뒀던 걸 모두 쏟아냈더니 남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내 말에 동의해줬다. 그렇게 우린 이혼했다. 남편이 가져온 이혼 서류는 남편이 찢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러 갔다. 참고로 남편은 직장을 관두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과 함께 건강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시어머니는 이제부터 네 식단 관리는 내가 해주마 라며 자신만만해했다. 평생 동안 간이 센 음식만 만들어왔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저염식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남편이 식성을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도 갑자기 저염식단을 차려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 음식이 너무 짜서 시댁에 갈 때마다 깜놀했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모님 집에 사는 한 아들바보 엄마가 만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결국 이혼한 지 1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인은 오래전부터 알아오셨던 이형 당뇨병에 의한 것이었다. 그 병의 원인은 염분의 과다 섭취였다.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게 연락한 진짜 의도는 우리 재혼하자 였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남편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당뇨병 성신증에 걸려 신장투석을 다니는데 예후가 안 좋다고 했다. 다시 말해 전 남편은 내 신장을 이식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내게 재혼하자고 한 것이었다. 신장 이식 기증자는 환자와 혈연관계 또는 부부여야만 한다. 병원에서는 식단 관리도 하라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식단 관리를 못하겠어. 네 신장을 이식해주면 2번 다시는 네가 만들어주는 음식에 불평하지 않을게. 부탁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아주 죽기 싫단 말이야. 진짜 어이없다.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죽기 싫다니 이거야말로 자업자득이지. 미안하지만 난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잘 살아.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툭 끊었다. 그 후 남편 번호를 차단했다. 신장을 내놓으라니 상상만으로도 무서웠다. 그 이후 남편과 연락한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는 남편의 당뇨병이 더욱 악화되어 망막증으로 실명하고 말았다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시설로 들어간 듯했다. 이혼 후 나도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젠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집안일을 도와드리며 일도 하고 있다. 나는 현재 부모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